혈관 시술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AVF, AVG는 AV 그라프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조혈관 넣는 경우. 예. 그래서 혈액 투석에 대한 시술을 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AVF 관에서만 강의를 또 만들 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지나가면은, 제일 많은 경우는 왼쪽 어퍼암, 레프트 어퍼암이 제일 포함이 제일 많고, 자가혈관, 이걸 AVF, 아터리오 비너스 피스출라, 인공혈관은 아테리오 비너스 그라프트. 근데 자가혈관의 경우에는 좁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인공혈관의 경우에는 그라프트의 경우는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술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술 대상이 되는 위치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주로 오전 투석, 이거 잘못됐네. 오전 시술 후 투석, 시술을 하고 투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오전에 시술하고 투석을 많이 하게 되고요. 외부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전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 시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시술 전에 중요한 거는 포타슘 레벨을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AVF는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아터리아 베인을 연결해 준 거. 그리고 그라프트는 아터리아 베인을 인공혈관을 이용해서 이어준 거. AVF. 이게 AVG. 아트리아 베너스 그라프트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좁아진 부분을 넓힌다. 혈류가 확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U 모양, U자로 된 AV 그라프트였는데 꽉 막혀 있었거든요. 그거를 뚫어주고 넓혀줘서 혈류를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리동맥 인터벤션 같은 경우에는 다리 혈관은 특히 그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당뇨 있는 환자한테서는 대부분 생겨요. 그래서 당뇨족이라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왜 하느냐? 오랫동안 낫지 않은 상처가 한 번 났는데 뭐 한 달, 두 달 가는 경우도 진짜 있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허혈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허혈이라는 건 이제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거.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어서 협착이 너무 심해서 저는 오랫동안 걸을 때 다리가 아파요. 왜냐면은 걷게 되면은 이제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피가 많이 가야 되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피가 많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 아파요. 파행이라 그러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피가 부족해서 아프고 궤양이 생기고 썩고 썩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시술의 목적은 이런 상처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하는 동력, 좁아진 혈관을 협착을 회복시켜서 정말 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피 안에는 결국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가면 상처가 회복이 되고 괴사에 빠진 다리가 있어요. 괴사에 빠진 다리. 이거에는 어쩔 수 없이 절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의 범위를 좁혀준다, 줄여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지만 그 범위를 낮춰줘야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혹은 혈전에 의해서 갑자기 콱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혈전을 제거해줘서 플로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다리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켜준다라는 게 다리 혈관 인터벤션의 목적이에요. 이 환자에게 피머죠. 카테터를 넣고 혈관을 잘 가다가 갑자기 끊겼죠, 여기가. 그리고 아래쪽으로 스물스물 가다가 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스텐트를 쭉 깔아줘요, 스텐트를. 쭉 여러 개를 깔아줘서 이제 아트레 플로우가 많이 좋아졌죠. 콱 막혀있던 게 뚫렸다. 예. 이 환자는 다리 밑, 이 BTK, 특히 ATA예요. ATA를 굉장히 좁아져 있고 이레귤러하고 좁고 협착이 되게 심한 사람에서 아래로 다리로 피가 잘 안 가요. 그 사람. 다리 상처 회복 잘 안 돼. 여기를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해서 ATA를 쭉 들어가고 발까지 쭉 연결한 다음에 긴 발론을 이용해서 혈관을 넓혀주니까 플로우가 굉장히 좋아졌죠.
요런 자잘한 혈관들. 이런 혈관들은 사실 보이지 않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피가 아래로 잘 흐른다면은 피는 그냥 아래로 쭉 흘러야지 이런 옆으로 막 새끼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원래 보이면 안 돼요. 이런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중간에 새끼리 없어지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래로 피가 잘 흐르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예. 이런 콜라테럴 베슬들을 더 없어지고 아래로 피가 잘 갔다. 이러면 시술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환자는 AT를 막힌 혈관을 뚫어줬다. 그래서 발려고 하는 혈류를 회복시켜줬다라는 게 시술의 목적이었고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 환자는 무릎 쪽 팜니티 아터리 갑자기 끊겼는데 아까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사람 좀 자세히 보면은 볼록하고 스rum부스가 날아간 환자예요. 이 사람은 갑자기 심한 통증과 하얗게 컬러 체인지나 이런 게 났던 환자였던 것 같아요. 이 환자는 스럼벡토미를 혈전을 뽑아내서 혈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 쪽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켜줬다. 사실 요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이 환자가 조금 늦게 아마 응급실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조금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힌 곳을 뚫어줬다. 다리 정맥 인터벤션은 심부전맥 인터벤션이 대부분인데 갑자기 다리가 엄청 부어요. 그리고 아프고 특히 올드에이지 많고 괜찮다가 뭐 어느 순간 이벤트가 있어요. 뭐 오래 누워 있었다. 아니면 허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뭔가 이벤트가 있고 그러면서 다리가 엄청 붓고 아프다. 그래요. CT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기가 엄청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커먼 일리악 베인.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으로 스룸부스가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룸부스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원인이 되는 혈관의 상태를 반드시 교정을 시켜줘야지 다시 재발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텐트를 넣어서 이 길을 아나토미컬한 이유를 해결해 줘야지 된다. 정맥이 특히 그래요. 저 이 환자 보면은 안지오를 했을 때 여기 피부 근처에 카테터 있죠? 스럼버스 때문에 혈관이 잘 안 가, 피가. 뒤에 끊겨 있고, 여기 스럼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카테터로 스럼벡토미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스텐트를 넣은 거예요. 스텐트를 넣고 안지오를 했을 때 플로우가 회복이 됐다. 이분은 플로우가 회복이 되면은 붓기가 전 금방 빠져요. 그 외에 복부혈관 인터벤션을 보면은 제일 뭐 흔한 경우는 복부혈관에서 쥐어이들에게 피가 나는 경우, 심한 혈변을 보거나 토혈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혹은 아, 내시경을 해서 폴리펙토미를 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위장관계 치료는 가장 먼저 내시경을 먼저 치료를 하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거나 이런 내시경을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터벤션이 의뢰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피가 나는 장기로 가는 혈관이 아나토미를 확인하고 어떻게 접근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피가 나는 곳을 확인하고 그것을 막으면 돼요. 그래서 뭐 스토막이다 그런 경우에는 셀리악 트렁크를 보거나 스몰 바울이다 그러면은 뭐 수페리어 메센테리 아터리, 콜론이다 그러면은 인페리어 메센테리 아터리 이런 각각의 브로드 서플라이하는 혈관을 그 혈관을 확인하고 그 혈관을 막는다라는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립선 색전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수술은 기본적으로 비뇨기과에서 여기를 깎는 수술을 제일 많이 해요. 깎아서 이 길을 1차원적으로 넓히는 수술. 그게 제일 뭐 확실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인데 이건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전신 상태 안 좋은 분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차차 많아지고 있는 시술이 이제 전립선
동맥색전술이에요. 전립선 동맥색전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립선이 혈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네크로시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토피가 돼요. 이렇게 작아져요. 인터벤션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거고요. 예를 하나 보면은 이 환자는 내시경을 해서 폴리펙토미를 했는데 그 부분에 피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내시경 하다가 클립으로 많이 찝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의뢰가 온 환자였고, 이 환자는 이제 SMA 슈페리어 메센테릭 아터리를 먼저 안지오그래피를 했고, 거기서 이 혈관이 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GI 블리딩에 대한 건데, 이 사람은 내시경을 했는데 폴리펙토미를 하고 나서 피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클립으로 엄청 물었는데 피가 계속 나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서 인터벤션을 막아달라고 의뢰가 왔던 환자였고, 이쪽으로 가는 이제 스페리 메센테릭 아터리를 검사를 해서 이렇게 안지오그래피를 먼저 해보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혈관이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코엑시얼 테크닉, 요 카테터를 여기까지 위치시켜 놓고 그 안쪽으로 얇은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현재 어떻게 갔다 이렇게 갔었나?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얇은 카테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쯤에 와서 다시 한번 안지오그래피를 했죠. 그랬을 때 안지오그래피를 보면 여기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혈관들과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알면 좋고, 피가 많이 난 거. 특히 이 사람은 이미 타겟팅하는 리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타겟팅해서 안지를 했을 때 피가 나는 게 확인이 돼서 요거를 막았다. 엠볼라이제이션 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엠볼라이제이션인데, 프로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프로스테이트가 약간 이렇게 하트처럼 생겼는데 요도를 감싸고 있는데 그걸 주변에 이렇게 깎는 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비뇨기과에서 깎는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효과도 제일 좋고, 근데 수술을 싫어하는 분이나 싫어 못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프로스테이트 아터리로 가는 동맥, 프로스테이트 아터리를 막아버려요. 양쪽 다. 그러면은 이 프로스테이트가 서서히 줄어들어요. 서서히. 이게 프로스테이트 엠볼라이제이션, 전립선 색전술. 그래서 점점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테크닉이 조금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작년에 좀 있는데 작년부터 별로 의뢰를 안 해주시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방법은. 타겟팅하는 혈관이 있고 드럽신 동맥, 그 타겟팅한 동맥을 통해서 여기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넣어서 요거를 막는다. 아, 그래서 뚫린 혈관을 막는 시술이죠 이것도.